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전국을 돌며 차량 절도 행각을 벌여온 10대들이 한 차례 구속을 면한 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구속됐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어리다는 점이 참작됐지만 두 번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16살 A군 등 10대 4명이 호텔 지하 주차장을 기웃거리더니 차량 열쇠가 꽂힌 외제차를 훔쳐 달아납니다. 지난 5월 25일 부산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 장면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다른 차량을 훔쳐 탔고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BMW를 훔쳐 당진 영덕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이들은 차량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보은경찰서는 이들이 보은과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6대의 차량을 훔친 것으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거지인 천안으로 지역을 옮겨 외제차 한 대와 국산차 한 대를 또다시 훔쳐 몰고 다녔습니다. 이들을 검거한 천안 서북경찰서가 다시 조사해보니 보은경찰서에서 드러난 6건 외에도 차량 절도와 일반 절도 등 범죄 건수가 25건이 더 있었습니다. 기름 없어가지고 강제 시동 걸어가지고 엔진 망가뜨려 놓고 타이어 찢어져 있고 뭐 범퍼 부분 다 부러져 있고 뭐 차 손상한 몇 천만 원씩 난 것 같아요. 결국 이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높은 2명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무예 관련 행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계 택견 대회를 앞둔 충주시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관련 예산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2달도 남지 않은 대회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 최초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택견마저 무예 지우기 속에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택견 대회.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충주시가 해마다 10월이면 전 세계 20여 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을 초청해 치르는 국제 대회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충청북도가 관련 예산 지원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이미 문체부를 통과한 국비 5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한국택견협회는 벌써 석 달째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은 친구들이 아직 급여를 못 받고 있는 택견의 본고장인 충주는 이시종 전 충북지사가 택견을 중심으로 충주 세계 무술축제를 만들었고 이것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가 무예 마스터십의 전면 폐지를 선언하면서 무예 관련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됐고 그 여파가 택견에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조기령 충주시장은 무술축제는 중단하지만 택견은 오히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무술을 일일이 끌어오는 것보다는 택견을 키워서 세계로 나갈 수 있을 정도. 정작 그 안에 있는 적자, 아주 그 귀한 적자가 지금 서자 취급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충청북도가 세계 택견 대회에 도비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전국 무예 대제전 등 무예 관련 행사들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최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주호에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는 지난주 많은 비와 함께 생활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부유물 15,000제곱미터가 떠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면에 떠있는 부유물을 선박과 그물을 이용해 옥순대교 주변에 모아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0여 제곱미터의 쓰레기가 처리됐지만 이번 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어 떠내려오는 쓰레기의 양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 교육감 1호 결재인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 교사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부는 도내 11개 시군교사 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1%가 기초학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진단평가 개선 방안이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응답도 69%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청주의 랜드마크로 꼽혔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암타워인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기에는 민망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년에 운영권이 청주시로 넘어올 예정인데 이범석 청주시장이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깨어진 타일과 그 사이로 자라난 잡초, 깨어진 유리창과 여기저기 부서진 전장. 모두의 마블이란 인터넷 게임에 청주의 랜드마크로 등장했던 명암타워의 현재 모습입니다. 타워 부분은 오래전 용도 폐기됐고 예식장으로 운영됐던 일부 공간은 지난달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방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시유지에 지난 2003년 지어져 20년 사용 이후 기부 체납이 조건이었던 이 건물은 내년 6월이면 운영권이 청주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후보 시절 명암타워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 시설물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둘러보니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이 명암타워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청주시는 곧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내부 아이디어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일단 낡은 행정복지센터를 이곳으로 옮겨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거나 공연, 문화유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를 고민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철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 리모델링에 방점을 찍은 만큼 청주 명암타워가 과연 어떤 공간으로 재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대형 쇼핑몰 입점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청주 밀레니엄타운 복합용지 2개 필지에 2개 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대형 유통자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민간 사업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보라하임 컨소시엄과 제너시스 BBQ 등 2개 업체가 서로 다른 필지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30일 공모평가위원회를 열어 필지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창산단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300억 원이 투입돼 도로 기반시설, 근로자 지원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집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5년 재생사업 대상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직지상 수상기관으로 이집트 카이로 미국대학교 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919년 설립된 이집트 카이로 미국대학교 도서관은 이집트의 건축 관련 소장품, 이집트 사회와 여성사, 문화예술 기록물 등 다양한 기록물을 보관해 기록유산 보존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일 직지문화제 첫날에 진행됩니다. 올해 보은대추축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작황 부진으로 온라인 축제로 개최됩니다. 구는 올해 이상고온으로 대추 작황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급감해 현장 축제를 취소한다며 온라인 축제도 당초보다 8일 단축한 오는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